보통 무기하면 총, 전차, 전투기 같은 전력부터 떠오르는데요. 사실 현대전에선 활용 무기 못지않게 소리 소문 없이 침투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기로 살인, VX, 노비촉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무기들의 정체 아시나요?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란에서는 여학교를 대상으로 독가스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숨가쁨, 메스꺼움, 현기증, 두통, 무기력증, 저혈압, 다리의 감각 둔화 등 증세를 호소했는데요. 수천 명의 여학생들이 독가스에 피해를 당했다고 접수됐지만 독가스 성분 분석 결과 독성 물질은 없다고 밝혀졌지만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아프간에서도 지난 6월 초등학교 여학생 80여 명이 독극물에 중독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독극물이나 가스에 의한 테러는 생화학 테러의 일종인데요. 대표적인 종류로는 살인가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개발한 맹독성 신경가스입니다. 2015년 일본의 사이비 종교인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 살인 테러를 벌여 대중에게 알려졌는데요. 무색, 무취의 휘발성이 크고 독성이 청산가리보다 500배나 높아 심각하면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VX 신경작용제도 있는데요. 1세제곱미터에 30에서 50mg 정도만 있어도 수분 안에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고요. 온도가 높으면 피부로도 흡수가 돼 그 위험성이 높아진답니다. 최근 가장 강력한 생화학 무기라 하면 이것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노비촉! 러시아에서 1970년에서 1980년대 군사용으로 개발된 제4세대 생화학 무기로 생화학 무기 중 가장 강력한 독극물로 꼽히는 신경작용제입니다. 노비촉에 노출되면 보통 30초에서 2분 사이에 공공수축, 호흡곤란, 구토,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지면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엔 푸틴의 정적이라 불리는 리발니도 노비촉에 의해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특정 화학물질이나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해 인명피해를 주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화학테러, 바이러스, 세균, 독소를 사용해 인명피해를 주는 생물테러, 마지막으로 핵물질, 방사능물질, 원자로 시설에 관련한 방사능 테러 모두 화생방 테러에 속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화생방 테러에 대응하는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그분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대테러 작전장교 한영광 대위입니다. 조금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많이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우선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에 계시다고 했는데 이거 역할이 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는 전시 핵WMD는 물론 평시 화생방 테러 및 사고 등에 대해서 다양한 위협까지 언제 어디서든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핵WMD 대응 전문 부대입니다. 평시에는 화생방 테러나 사고에 대한 대응과 국가 중요 행사 시 VIP 경호작전 등 국민을 대상으로 화생방 방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북한의 핵WMD 공격으로부터 군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과 국제적 수준으로 화생방 무기를 정밀 분석하고 검증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영화 속이나 드라마에만 나오는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도 우편물에 독성 물질이 나오기도 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화생방 테러가 뭔지 이제는 좀 실생활에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회색지대 또는 이제 하이브리드전처럼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화생방 또는 이제 WMD를 이용한 테러나 사고를 가장한 재난은 우리 일상 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협입니다. 익숙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2018년 영국 노비촉 테러 사건으로 영국으로 망명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를 대상으로 신종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을 향수병에 담아서 살포한 사례입니다. 당시 전직 스파이 부녀는 중독 증상으로 후송되었고 현장 조사를 하던 경찰 중 한 명이 추가로 중독되었습니다. 테러로 인해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제독 기간이 355일 총 13,000여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장기간 사후 처리가 필요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화생방 테러의 경우 일반 및 휴대 살포가 용이하고 살상 효과가 뛰어나기에 테러에 쉽게 이용될 수 있으며 화생방 테러 발생 시 오염 확산 방지와 추가적인 환자 발생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화생방 테러가 발생했을 때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화생방 특수임무단은 화생방 상황 발생 시 사람의 진입이 제한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대해서 화학작용제, 유해화학 물질, 폭발성 기체, 방사성 물질 등을 탐지할 수 있는 화생방 정찰 로봇과 액체 분말 형태의 물질 약 2만여 종까지 분석 가능한 휴대용 적외선 분광기 등
다양한 화생방 전문 장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훈련을 통해 화생방 테러 발생 시 즉각 조치 가능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화생방 방호연구소는 화학무기 금지기구 OPCW가 인정하는 국제공인 지정실험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과 20여 개 실험실들만 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이외에도 독성물질 분석 전문기관 인증 등 총 9종의 국내외 공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현재 이제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언제든 화생방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훈련을 철저히 하고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국군 화생방 방어사령부가 되겠습니다. 또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신경작용제 노비촉의 사용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신종 화학작용제 검증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오염 지역에서 수집한 시료로부터 노비촉의 사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환경시료 분석에 필요한 시료 전처리 기술과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분석법을 개발해서 시료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신종 화학작용제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했답니다. 화생병과의 모토가 알아야 산다라는데요. 화생방 상황이 벌어지면 무엇보다 그 원인 파악이 빨라야 대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안보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군, 언제나 뉴스바바와 저 루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루고 싶은 일들 모두 다 이루리라 큐!